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5강입니다. 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곧바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였었고요.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위치가 어디인지를 찾는 문제였었고요. 곧바로 문장 가볼게요. 자, this energy 했다는 거죠. 일단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에너지는 그러면 앞에서 어떤 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와줘야 돼요. 일단 그거를 파악을 하시고 This energy includes the fuel to transport the apple to a factory and the electricity to run the machines that cook the apples, puree them and pack the sauce into jars. 자, 이 에너지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이 연료인데 즉 사과를 공장으로 수송해서 그리고 기계를 돌리기 위한 전기를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연료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과를 요리하고 우리 퓨리하면 걸쭉하게 만드는 과정을 퓨리라고 하거든. 그 사과들을 걸쭉하게 만들어서 그 소스가 된 사과를 이 항아리나 어떤 단지에 담는 과정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었죠. 사과를 우리가 왜 사과 소스가 아니고 사과를 먹어야 되는가? 왜냐면 사과 소스를 만드는 데에도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웬만하면 사과 그대로를 먹자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지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이 나오는 건데 그럼 이 에너지가 뭔지를 일단 찾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문제 가봅니다. 첫 번째 After being packed, an apple requires only the energy it takes to get from farm to market. 자, 요리되어지고 난 후 그쵸? 이게 왜 붙어있지? 이거 없는데? 없어요. After being picked, 따여지고 난 후 사과는요, 뭐가 요구되어지냐면 requires only the energy take to get from farm to market. 이제 농장에서 시장으로 가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만 이제 요구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곧바로 따면 그냥 농장에서 곧바로 시장에 갈 때 드는 에너지만 있으면 곧바로 먹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이제 1번 문장 나오죠. 이건 무시하셔도 돼요. 자, 1번 문제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건지 묻는 거잖아. 자, when an apple goes into a jar of apple sauce before reaching the market, however, much more energy is necessary. 그렇죠? 즉 사과가 뭐 하기 전에 시장에 가기 전에 근데 애플 소스의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면 하지만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대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얘가 사과가 아니고 사과 소스가 됐을 때 그래서 사과 소스가 된 상황에서 시장으로 갈 때에는 생각보다 여기 나온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소스가 됐을 때 잉여분의 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다음에 뭐가? 이 다음에 혹시 얘가 들어갈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봤더니 지금 2번이 나오면서 Clean the jars that hold the apple sauce also requires energy. 그렇죠. 잘 보세요. 이 애플 소스를 담기 위해서 이러한 단지나 항아리 같은 용기를 만드는 것도 또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어수했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거. 여기서도 지금 단지에 들어가는 게 나오고 여기에서도 단지에 들어가는 게 나오는데 단지를 만드는 것도 또한 에너지가 필요했던 얘기는 단지 얘기 끝나고 애플 소스 이외에 마지막으로 단지도 에너지가 들어가 해주는 게 훨씬 더 흐름상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몇 번이었던 그렇지. 2번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요. 이때 this 에너지가 가리키는 건 바로 뭐다? 그렇지. Much more energy is necessary를 가리키는구나. 훨씬 더 필요해지는 많은 에너지를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답이 2번인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자, and of course the jars must eventually be transported to the supermarket. 그리고 물론 the jars must eventually be transported to the supermarket. 그 항아리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애플 소스 또한 결국은 슈퍼마켓으로 이제 운송되게 되는데 therefore 그러므로 a family can reduce its carbon footprint by eating less processed foods whenever possible.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나오죠. 가족은 어떤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은 가능하면 언제든지 간에 덜 가공되어진 음식을 먹어줌으로써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때 탄소 발자국은 뭘 가리킨다? 환경 오염을 가리킨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If you have a choice between an apple and apple sauce, 그러면 당신이 사과와 사과 소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choose the apple, 사과를 먹으세요라는 환경을 위하여 사과를 먹자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예, 당연히 답은 나옵니다.
this 에너지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찾았다면 그렇지 몇 번에 들어간다? 2번에 creating the jar 앞에 들어가는구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문제였었고요. 자 2번 가봅니다. 자 얘도 알맞은 위치 고르는 문제였었어요. 자 당연한 건데요. 얘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6월이나 9월이나 수능 때 만약에 EBS 수능 특강 영어에서 어떤 삽입 문제라든가 순서를 낸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고 낼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 지문이 굉장히 좀 과학적인 지문이면서도 꽤 괜찮은 지문이거든요. 자, for this reason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럼 잘 보세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럼 앞에서 어떤 이것에 대한 어떤 합법적인 원인 제공을 해주는 어떤 설명이 앞에 나오겠죠. 그럼 뒷문장이 뭐냐면 The above water part of a beach is generally much narrower in the stormy winter months than in the summer. 자, 이 위쪽 즉 해변의 above water part죠. 물 위쪽에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름보다는 겨울 그 스톰이 폭풍이 치는 겨울 기간 동안에 훨씬 더 narrow 좁아지게 된대요. 그러면 얘가 겨울 기간 동안에 더 좁아지게 되는 어떤 과학적인 이론이 앞에 제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얘는 이 다음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였었고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장 제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었죠. 항상 이게 뭔지를 생각하자.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there are two major beach forms created by waves, berms and bars. 자, 두 가지 주요한 해변의 형태가 있어요. 파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berm과 bar라는 형태가 있대요. 내가 만약에 수능이나 무슨 뭐 비연계 시험에서 berm and bar를 봤어도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여기에서 아는 거야. 우리 술집이라고 알고 있잖아 막대기. 그게 아니라 이때는 그냥 해변의 형태를 berms and bar라고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책에서도요. berm은 모래 턱이고 bar는 해면 아래 모래 언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1번 문장 나오죠. berms are flat above water features that make up the familiar part of a beach. 자 범이라는 놈은 평평하고 above water래. 즉 물 위에 나타나는 형상을 갖고 있는 어떤 지형인데 이것은 해변의 가장 친근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래요. 아 얘는 물 위에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 Bars are underwater ridges of sand that parallel the shoreline and are seldom seen except at unusually low tides. 근데 이 바라는 놈은 underwater 물 속의 등성이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모래 등성이 물 속에 있는 모래 등성이를 가리키는 말인데 자 parallel 하면은 평행하게 하다는 뜻이죠. 해변가를 평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좀처럼 unusually 독특하게 아주 낮은 조수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좀처럼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 그런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래요. 그 다음 3번 갑니다. On most beaches there is a constant exchange of sand between these two features. The direction of the transport depending on the character of the waves. 그러면서 하는 말이 most beaches 대부분의 해변에 있어서 아마 지속적인 exchange 교환이 있을 텐데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모래 언덕의 상태가 교환되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나타난다는 얘기는 범즈하고 바즈가 교대로 그냥 해변에서 어떨 때는 범이 나타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바가 나타날 때가 있다고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트랜스포트 수송의 방향도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은 파도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수송이라는 거는 어느 경우엔 범 쪽으로 모래 언덕이 생기고 뭐 어느 경우엔 발 쪽으로 모래 언덕이 생기는가를 그렇게 트랜스포트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가보죠. 자, when the waves are large and fall close upon each other as they do under storm conditions, the berm is worn down and the bar builds up. 자, 잘 보세요. 파도가 좀 크고 그리고 서로 좀 가까이 이렇게 막 따라서 오는 경우. 그놈들이 스톰한 컨디션이죠. 폭풍우가 치는 상황 하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the berm is worn down. berm이라는 언덕은 마모되고 and the bar라는 언덕이 builds up. 올라오는 형상이 보여지고요. When calm condition return. 근데 calm condition. 평온한 상태가 돌아오게 되면 the small waves rebuild the berm at the expense. 자, 이거 보세요. at the expense of라는 표현 되게 중요한데요. 자,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보시게 되시면 해석할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라는 건 이분법적인 구조거든요. 제가 항상 문법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at the expense of, at the expense가 비용, 희생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요. 목소리가 왜 이러지? 뒤에 걸 희생하고 이게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수거적인 표현으로 뒤에 나오는 걸 희생하여, 뒤에 나오는 걸 비용의 대가로 해서, 뒤에 나오는 걸 없애면서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영어가 쉬워지거든요. 즉, 발을 없애면서 berm을 다시 만들게 되는 형상이 나타나게 된대요. 그럼 중요한 거, 분명히 여기서 그랬죠. 파도가 잔잔한 상황이 되면 바가 없어지고 범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파도가 막 폭풍우가 치고 이러면 바가 생기고 범이 사라진대요. 그럼 중요한 거,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여름보다 겨울에서는 일반적으로 위로 올라 솟아있는 부분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랬죠. 왜요? 이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 5번이지. 그리고 넣어보는 거예요. 이 주어진 문장을. 자, 그리고 이제 넣어보고 맞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답은 몇 번이야? 그렇지, 5번이야. 그럼 5번에다 체크를 해. 그러고 나서 읽어보는 거야. 아, 스톰한 상황에서는 범이 없어지고 바가 생기는데 잔잔한 상황에서는 그렇지, 어떻게 되고 범이 생기고 바가 없어지는구나. for this reason 했던 게 중요한 이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즉 상황이 폭풍우가 칠 때는 바가 생기고 상황이 평온해질 때는 벌미 생기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름보다는 겨울에 훨씬 더 어버브 워터 파트가 좁아지겠죠. 왜요? 그렇게 따지면 겨울에는 뭐가 더 득세해야 돼요? 그렇지, 바가 득세해야 되는데 우리 어버브 파트가 바로 뭐였죠? 벌미였죠. 그러니까 낮아지니까 이때 어버브 워터 파트는 벌을 대신한 표현이고, 그러니까 벌미 내로 좁아지고 대신 상대적으로 바가 builds up 되니까 5번이 맞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for this reason을 여러분들이 뭐 하지 않으면, 체크하지 못하면 틀릴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쵸? 오케이. 자, 3번 갑니다. 자, 얘는요,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경제 정책 정도? 그렇지. 왜 로마 경제가 발달할 수 있었다? 그렇지. 경계를 사이에 두고 중심부는 안정됐었기 때문이다. 뭐 요 정도로 판단을 내리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문장 갑니다. The geographic importance of the Roman Empire was that it created an environment under which trade could thrive. 자, 로마 제국의 지리학적인 중요성은요, 바로 어디에 있냐면 그것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환경이 있냐면은 where trade could thrive. thrive 하면 이제 번창하다죠. 무역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areas of conflict were on the borders of the empire. 그렇죠? 갈등 지역은 그 제국의 경계 부분에서 갈등 지역이 있었던 거고, 중심부는 그렇게 크게 갈등하지 않았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So away from those areas of conflict, the empire was secure and well regulated. 그래서 그러한 경계 지역의 갈등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제국 자체는 안전하고 잘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다. 뭐 정도 보시면 되겠죠. Military spending was still high, but the resources of the empire allowed for significant public expenditures on other scenes. 군대에 들어가는 돈이 여전히 높았어야 하지만, 제국의 자원들은, 그렇죠. 근데 어떤 제국의 자원들? 그렇지. allowed for significant public expenditure on other scenes. 즉, 상당한 공적인 비용을 다른 거에 쓰는 걸 허하게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군대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전히 높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거에 들어가는 돈도 얘네들은 뭐 투자를 했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죠. Tax revenues paid for the development of extensive road systems and ports that facilitated the trade, helping to create more wealth. 그래서 하는 말이 세금의 revenue는 이제 수입이잖아. 세금 수입. 근데 어떤 광범위한 도로 시스템의 발달에 필요한 세금 수입과 그리고 무역이라든가 이러한 걸 장려해주는 어떤 항구에 들어가는 그러한 돈들이, 즉 훨씬 더 많은 부를 helping, 이룩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얘들이 계속 발전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more wealth meant more money to spend on consumer goods including wine. 그리고 좀 더 많은 부라는 것은 소비자 상품에 쓰일 수 있는 좀 더 많은 돈을 의미했으며 여기에는 와인, 술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술도 맛있겠죠. 자, A에서 뭐라고 하면서요. While was subject to taxation and there is important to the health of the Roman economy. 자, 잘 보세요. 와인이, 자, 우리 subject to 하면 뭐뭐의 대상인 요런 수고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해석하실 때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sub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아래란 뜻이 있어요. subway. 지하철이죠, 땅 아래.
submarine 잠수함이죠. 바다 안에. 그래서 누군가에 종속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독해할 때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거에 종속된다는 느낌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술은 세금에 종속되니까 세금 부과 대상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하면서 술이 세금 부과의 대상이었고 따라서 즉 로마 경제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연결사가 뭐가 들어간지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앞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세금 수입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소비자 상품에 소비되어지는 더 많은 돈을 의미했는데 여기는 와인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얘도 세금의 대상이라고 나오고 있죠. 근데 분명히 앞에서 세금 때문에 좋아졌다라고 나오고 여기서도 세금 때문에 좋아졌다라고 해서 방향성이 같습니다. 방향성이 같으니까 여기는 자연스럽게 순접의 연결사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3번, 4번, 5번은 다 답이 안 되겠죠. 1번, 2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근데 B에서 또 뭐라고 하죠? B에서 뭐라고 하면서 We see in the Romanism of the first governmental effort to control and regulate crops precursors of modern day agricultural regulation. 우리는 로마 제국을 첫 번째 정부의 노력을 했던 그런 제국으로 본대. 뭐 하려고 했던 정부? 조절하고 규제하려고 해서 무엇을? 농작물 그리고 precursor 전조인데 이것은 바로 농업적인 규제의 현대적인 생활의 어떤 전조가 앞서서 일어나는 현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전조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농작물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규제하려고 했었던 어떤 첫 번째 정부의 노력의 형태로 우리는 로마 제국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끝나고 있던 지문인데요. 당연한 것은 여기서 로마 제국이 이렇게 잘 통치를 하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동사관계가 같은 방향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B도 어떻다? 순접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however 안 될 테죠. 그러니까 답은 2번에 moreover as a consequence. 우리 as a consequence 하면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 오케이. 확인했고 주제는 로마의 경제 정책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도 순접, B도 순접 확인했고 이제 답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럼 답은 당연히 몇 번이었다? 그렇죠. 2번에. 그렇죠? 2번에 moreover as a consequence가 답이었던 문제였었고요. 네. 4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아마 저희 블로그에 무료 강좌로 올렸던 강좌일 거예요. 그렇죠? 네, 되게 재밌는 질문이고요.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주제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이런 내용이었고 자 이제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습니다. Record music and radio supported through 빈칸 그랬죠? 즉 음반회사와 라디오 방송국은 빈칸인 관계를 겪었다. 근데 이 빈칸을 우리가 찾으면 돼. 근데 이 글의 주제를 알고 있으면 금방 튀어나와. 이게 올해 수능이 아닌 작년 수능이 이런 걸 지향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수능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금 수업하시는 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그냥 처음 지문 보는 것처럼 수업을 해드리죠. 이렇게 풀어야 되라고. 그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They competed against one another for the entertainment, time, and dollar of the American public. 그들은 누구? 음반회사와 방송국들은 서로 경쟁을 하죠. 뭐 때문에? entertainment time, 오락 연예 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 대중들의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둘은 경쟁하는 사이인데요. Early radio broadcasters were most likely to be live performances. 초기의 라디오 방송국들은 거의 라이브로 공연을 하는 그런 확률이 당연히 높았겠죠. 지금도 라이브로 많이 하죠. 라디오 방송국에서 모셔놓고 가수들. This, however, 하지만 이것은 이건 라이브로 공연하는 거겠지. 이것은 wasn't expensive first and as the ability and quality of recorded music improved, recorded music became more widespread. 하지만 이것, 라이브로 공연하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expensive, 비싸죠. 뭐 가수 하나 부르는데 얼마씩 엄청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싼 pursue, 추구, 활동 이런 단어죠. 비싼 활동이었고 그리고 그 뭐의 이용 가능성? 녹음된 음악의 이용 가능성과 품질이 향상되기 시작하면서 음반 회사의 그 녹음되어진 음악이 점점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this occasionally led to legal dispute. 근데 이것이 legal, 법적인 dispute, 논쟁을 일으키게 돼요. Record companies object to radio stations playing their disc on the air, which they clearly labeled not licensed for radio broadcast. 자, 이때 중요한 게 이때 object는요, 당연히 반대하다란 동사일 테고요. 이때 에어가 공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왜 들을 수 있죠? 여러분들 라디오 방송국 가보시면 방송 시작할 때 on air라고 적혀있는 전광판에 불이 확 들어오면은 방송이 시작됩니다. 전파를 공기 중으로 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파를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on the air 하면
수거적인 표현으로 방송 중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음반 회사들은요 라디오 방송국을 반대했죠. 얘들이 뭐 하는 거에 반대를 했어요? 그들의 음반을 트는 것을 방송으로. 근데 이것은 확실히 즉 라디오 방송국에게는 허가되지 않았다라고 꼬리표가 붙어있던 행동이었대. 지금이야 아시죠? 라디오 방송국에서 음악을 틀으면 그 음악을 틀은 그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작곡가나 작사가나 뭐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에도 그 노래방 기계에 누가 불렀는지 누구 음악을 불렀는지가 딱 기록이 돼서 부르는 순간 다음에 그 노래 작사 작곡가한테 일정 부분 돈이 갑니다. 지금이야 그런 게 있을지 뭐 이때 그런 저작권에 대한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었겠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건 on the other hand 반면에 it was free publicity for their new song. 근데 또 라디오 방송국이 자기네 음악을 틀어주면 자신의 새로운 음악을 공짜로 광고해 주는 게 돼. 그래서 the protest, 그러한 항의, 우리 음악 틀지 마라는 항의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음반 회사와 라디오 방송 사이의 어떤 협상이, 근데 뭐 그러한 권리를 지불하는 거와 관련된 협상이 궁극적으로는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러지 말고 서로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하자. The industry would learn to see radio as a strong complement, eventually going so far as to pay radio stations to play their music. 그래서 그 산업은 점점 라디오 방송국을 강한 컴플먼트, 이게 중요하죠. 우리 complete란 단어의 명사 형태죠. 완성과 보완입니다. 강한 보완 관계로 보기 시작했고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그들의 음악을 틀 때 라디오 방송국에게 뭐 하는 거? 그렇지. 어떤 돈을 지불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는 거죠. 그렇죠? 즉 그들의 음악을 이제 틀고 이제 연주하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국에게 이제 돈을 지불하는 지경까지 가면서 서로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음반에서와 라디오 방송국은 서로 어땠다? 그렇지. 싫어할 때도 있었지만 좋아할 때도 있었다가 이 글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원래 빈칸의 답은 우리가 정말 빈칸 문제를 푸는 것처럼 정석적으로 풀면은요. 첫 번째, they competed against one another와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어떤 보완 관계, 같이 가는 관계로 인식했다. 이 두 가지가 빈칸의 답에 힌트로 들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맞죠? 때로는 싫어했고 때로는 보완 관계로 봤고 그러니까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단어가 빈칸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보기를 봤더니 그렇지. 그게 몇 번이에요? 그렇지. 5번에 a love-hate relationship 이게 답이었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사랑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애증의 관계라고 하는 거. 이게 답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돼요. 5번 갑니다. 자, 얘도 이제 이거 어디 들어가냐 하는 문장이었는데요. They would be shocked. 그들은 충격을 먹을지도 몰라. If they held out their hand. 그들이 손을 내밀었는데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이 그 손을 잡고 거기다 침을 뱉은 다음에 손을 놓아주지 않는다면 충격을 먹을 거래.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손을 뻗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럼 앞에서 뭐야? 손 뻗는 그게 나오겠지.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였었고요. 자,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곧바로 가보죠. Norms make our interactions with others reasonably predictable. 자, 다른 이와 함께 우리의 상호작용을 하게끔 하는 게 바로 규범이라는 거죠. 즉, 규범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호작용, 즉 다른 이들과의 우리의 상호작용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서요. 자, Americans expect that when they extend the hand to another person, that person will grasp it and a brief handshake will follow. 미국인들은 뭘 예상한대? 미국인들이 다른 이에게 손을 뻗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손을 쥐고 아마 간단하게 핸드쉐이크 악수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겠지라고 당연히 예상한대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딱 하면 100명 중에 99명은 다 이렇게 악수한다는 거지. 왜? 그게 놈이야. 그렇게 하기로 우리는 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예측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 이때 여기죠? extend the hand, 손을 뻗는 게 바로 무엇과 같아요? 그렇지. held out their hand와 같은 표현이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때 they는 누구겠어요? 그렇지. 여기 나온 미국인들이겠다. 그러니까 이 뒤에 들어가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일단은 여기 흐름을 보고 우리가 찾는 거야. 근데 여기 잉컷 끝났네. 대조적으로 그랬죠. 그럼 아예 다른 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조적으로
People in some societies commonly embrace or kiss each other's cheek as a form of greeting, even when involved in a formal business relationship. 대조적으로 몇몇 사회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껴안거나 키스를 해요. 볼이나 뺨에 어떤 인사의 형태로. 근데 심지어 여기에는 형식적인 사업 관계에서도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대조적으로 하면서 뺨, 볼에 키스하는 게 나오니까 이미 앞에서 이 악수하는 거는 끝나야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 그렇지. 2번에 들어가는 거죠. 내 생각이 맞군 하고 이제 넘어가 보는 거예요. A heart hand shake in those societies may be interpreted as an insult. 그래서 아주 진심 어린 어떤 악수가 그러한 사회에서는 진심 어린 악수가 모욕으로 나타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볼이나 뺨에 키스하거나 서로 껴안는 그런 문화권에서는 악수하는 게 인설트, 모욕으로 다가올 수 있대. 그러니까 인 컨트라스트가 들어갔었겠지. 그치? In Thailand, people greet each other by placing the palm of their hands together in front of their bodies and slightly bowing their heads. 아시죠, 이거? 남았을 때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이게, 이제 태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그치? 근데, this greeting is governed by strict norms. 근데 이러한 인사법도 엄격한 규범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죠. Slight difference in the placement of one's hands reflect the social position of the other person. 아, 약간씩 요 합장한 손의 위치가 다른 게 그 다른 사람의 그 인사를 받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The higher the hands, 손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높을수록 the higher the position of the person being greeted.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의 위치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걸 뜻한대요. 세상에나 참 더러운 세상이죠. Not like this make it easier to live with others in a relatively harmonious way. 즉 이와 같은 규범들은 즉 조화로운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조화로운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걸 쉽게 해줍니다. 하면서 끝나고 있었고요. 이 글의 주제는 그러면 사회마다 다른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은 뭐다? 그렇지. 예측 가능한 규범. 그 사회에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이 글의 포인트였고 답은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2번에 in contrast 앞에 들어가서 2번에 우리가 착 넣어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자, 얘도 빈칸이었고요. 얘도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주어진 문장을 보시면 Although paid work has always been segregated by 빈칸 그래서 자, 이게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인데 Every time some task have switched back and forth between the sexes. 잘 보세요. 도 얼도가 나오고요. 어떤 문장이 나오고 뒤에 또 문장이 나오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다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의외의 관계일 때. 의외의 관계일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대학을 잘 갔어. 공부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대학 잘 갔어. 의외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 얼더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양보라고 하는데요. 크게 보면 역접으로 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제가 이거를 블로그에도 올린 것 같은데. 돈 받고 하는 일이 항상 빈칸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분리가 되는 게 당연해. 근데 몇몇 업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 사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원래는 분리가 맞는데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해서 분리가 안 된 것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반대 관계니까 얼도가 들어가 주는 거야. 그럼 중요한 거. 원래 얘는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분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는 대상은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 주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좀 국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쉬운 문제야. 이해되세요? 그 다음 볼게요. Constant production of clothes. 옷에 대한 생산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 Textiles are produced in women's workshops during the Middle Ages. These workshops were disappearing by the 17th century. Although in some parts of Europe, women continued to weave silk. 자, 직물은 여성의 공장에서 생산이 되었었죠. 중세기 기간 동안에는. 근데 이제 뭐 공장이라고 해도 되고 일터라고 해도 되고 얘네들은 근데 13th century 13세기가 되면서 점점 사라지죠. 즉 몇몇 유럽의 여성들이 계속 비단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라지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So by the 16th century, 16세기가 되면 men had begun to take over the production of clothes. 남성들이요, 그렇죠? 남성들이 옷 생산을 대신 take over, 떠맡기 시작하는 경향이 나오죠.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Women spring throughout the with colorful families, but through their guilds, men gained control of commercial weaving. 여성들이 물론 실을 짜고 옷을 짜기도 했죠. 가족을 위해서. 하지만 길드가 이제 농업 조합이죠. 그 게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그런 동업 조합이나 그런 걸 통해서 남성들은 어떤 상업적인 짜는 걸 계속 이때 통제를 해오고, 아이고 이때 남성들이 계속 주도를 해온 거죠. Then 그러고 나서 cottage industry, 이제 말 그대로 가내 공업 시기로 가고, 나중에 공장 산업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는 employees return to women. 이때는 사장들이 앞의 상황과 다르게 여성들에게 의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40년까지는 factory needlework and cottage industry usually involving textiles. 즉 공장의 바느질과 가내 공업, 보통 직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가장 흔한 영국 여성들의 직업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여성이 주도하다가 어떤 때에는 남성이 주도하다가 어떤 때 또 여성이 주도하다가,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이 직물 생산에 있어서 주도권 변화를 바꿔왔다라는 게 이거의 포인트고, 그러니까 당연히 빈칸은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 맞죠? 근데 이거를 잘 몰라서 이걸 틀리는 걸 보고 제가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답은 5개 중에서 성과 똑같은 단어는 그치. 3번이 젠더죠? 네, 3번이 젠더. 그래서 3번이 젠더를 답으로 하시면 되고요. 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네, 7번. 자, 이제 얘도 위치 찾는 문제였었죠? 얘 어디 들어가냐? 그리고 주어진 문장 보시면 The producers of the film suggested that these misconceptions point to significant flaws in the way science is taught. 그랬죠. 자, 어떤 오해가 나와줘야 돼. 이러한 오해들. 이 오해는 뭘까요? 생각하시면서 글을 읽어야 되고요. 자, 그 필름을 만든 제작자들은 뭘 제시하고 있냐면 이러한 오해들이 어떤 과학이 지금까지 배워져 왔던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흠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오해들이 뭔가를 찾아야 되겠네? 자, 주어진 문장 보고 이제 갑니다. You might think that most people know why it's cold in the winter and warm in the summer, but you'd be surprised. 당신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알고 있어? 왜 겨울엔 춥고 여름엔 따뜻한가? 하지만 당신은 놀랄 거래. 이 이유를 다 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놀랄 거래. In 1987, 1887년도에 내가 몇 살이었지 저때?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Filmmakers interviewed a group of 23 graduate Harvard seniors and professors. 자, 필름메이커, 영화 제작자들이 인터뷰를 하죠. 23명의 그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는 그 졸업 학년생들과 교수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좀 똑똑한 친구들이잖아. 자, 이제 1번 문장 나와요. 21 of the 23 gave the wrong answer. 근데 23명 중 21명이 잘못된 대답을 했대. 뭐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지? 대다수가 잘못된 대답을 했대요. Most are heard of the explanation that the earth is closer to the sun in the summer. It is a real collision in January. 대부분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지구가 여름에는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뜨겁고 겨울에는 멀어지니까 추워요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오히려 January, 1월에 훨씬 더 가깝대요. 그런가 봐요. 나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그 다음 The problem is perhaps not only a problem in our education system, but it may also be that because people are oblivious to the sun's position and paths in the sky, it has ceased to have meaning in their lives. 자, 그 문제는, 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바로 이래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중요한 거. 앞에서 문제거리에 대해서 이미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합당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오해들은 어떤 오해들? 여기 나온 오해들이겠네. 그러니까 뭐야? 3번이지. 그쵸? 맞죠? 이러니까 더 더워요라고 잘못된 설명을 여기서는 There's misconceptions라고 받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오해들로부터 비롯된 3번의 그 문제는 아마도 무슨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인 시스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어떤 문제예요? 사람들이 oblivious,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야. 태양의 위치와 하늘에서의 경로를. 근데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는 거를 그치고 멈췄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엉뚱한 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If it is presented as a separate fact, there is no reason to link the passage of the sun to the season. 그러므로 만약 그것이 분리된 사실로 제시되어진다면, 그러니까 태양의 위치와 계절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더라도 어떤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계절에 따라서 태양의 경로와 연결시키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잘못 학습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므로 태양의 경로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태양의 경로와 그리고 계절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포인트야. 이것만 아시면 돼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답을 찾았죠. 이런 문제였고 자 어디에 들어가 본다? 그렇지. 3번에 들어가면 되겠죠. 3번에 the problem is perhaps 앞부분요. 3번에 들어가면 되고요. perhaps not. 그리고 이제 우리 확인을 해보는 거야. 맞는지. 오히려 January에 더 가까운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오해들은 바로 무엇 때문에 주어진 문장에서 과학이 배워준 방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이 이제 여기에 나오지. 인식하지 못하게끔, 알아채지 못하게끔 실생활과 관련이 없게 가르치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어떻다? 3번에 들어가면 되겠네? 하고 우리는 이제 문제로 가는 거죠. 자, 이제 8번 갑니다. 자, 이거 연결사 문제였고요. 그냥 설탕 소비가 점점 증가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During the 6th and 7th centuries, from a rare and high-priced luxury item, sugar became an ordinary consumer product. 자, 16세기와 17세기 기간 동안에 희귀하고 높은 가격의 사치품이었던 설탕이 일반적인 소비자 상품이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in Europe before the 6th century, 16세기 이전의 유럽에서는요, a kilogram of sugar cost the equivalent of 30 to 40 days wages paid to an urban manual laborer. 세상에나 이 정도로 엄청나게 비쌌다라고 나오고 있는 구문이죠. 그쵸? 그럼 중요한 거. 16세기 이전의 유럽에서는요, 설탕에 들어간 그 비용, 1kg의 비용이 거의 매뉴얼 레이버니까 이제 그러니까 육체 노동자죠? 그러니까 도시의 육체 노동자에게 지불됐던 30일, 40일 사이의 봉급과 거의 맞먹었대요. 그러면 왜 그런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으니까 A는 순접인데 예시가 들어가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3번, 4번, 5번은 안 되고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겠네. 그렇지? 자, 그 다음 근데 18세기 초반에는요. B라고 하면서 the same amount of sugar cost less than one day's wages. 똑같은 양의 설탕 비용이 하루치의 봉급의 가격도 안 될 정도로 훅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때요? A하고 B에서 갑자기 동사 관계가 반대가 되니까 얘는 역접이 들어가면 되죠. 그치? 그러니까 이미 답은 다 찾았어. 그치?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wages that had not greatly increased in the interval. 근데 그 사이에 봉급이 뭐 크게 올랐던 것도 아니야. So this fact largely explains the rapid rise in the consumption of sugar. 근데 이 사실은 주로 뭘 설명해 준다? 그렇지. 설탕 소비가 급속도로 rise,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래요. 그러면서 in commercial countries and especially in the series of commercial countries, consumption had reached considerable levels by the beginning of the 18th century. 그래서 이런 특히 뭐 상업화된 국가의 도시라든가 아니면 이런 나라들에서 18세기 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상당한 양의 수준으로 설탕 소비가 증가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따라서 1930년도에 the average European consumed less than a kilogram of sugar a year, while the average Englishman went through nearly 5 kilograms a year. 이렇게 이제 변했다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죠. 별로 이렇게 시답지 않은 지문이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But the average citizen of one of the commercial cities would probably have consumed some 10 to 15 grams a year.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enough to cover 7-9% of his annual calorie needs. 이런 식으로 많이 소비를 했네 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던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설탕 소비가 폭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했어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A도 순접, B는 역접이었죠. 근데 A는 순접인데 구체적 예시가 나오니까 예시고 B는 앞뒤 관계가 동사 관계가 확 반대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B가 어딨냐? 이것도 없어졌나? B가 어딨지? The same amount of sugar. 여기가 예시고, 그렇지, 여기가 역접이구나.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답은 몇 번이다? 그렇죠. 1번에 for example, on the other hand를 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강을 끝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16강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